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의 동정과 관련된 기사가 여기저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한동훈 대표 동향을 전하면서 언제쯤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설 것인가 하는 기사를 썼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최대한 지금 뭐 과장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제가 파악한 그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첫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가 첫 번째 냈습니다. 이 오전 중에 나왔는데요. 설 연휴에 한동훈 대표가 김종인 박사와 회동을 했다 하는 건데, 이 김종인 박사는요,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 뭐 했고요. 그 다음에 킹메이커다. 그 다음에 판을 읽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또 연세는 이제 80줄에 들어섰지만 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익히고 거기에 입각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랬는데 김종인 박사께서요,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나라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 차기 지도자는 최소한 디지털 시대가 무엇인지, 또 AI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런 국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좀 젊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요, 좀 뼈아픈 조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살 길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된다. 창조적 파괴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당을 새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계엄에 반대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었다. 지금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새롭게 쇄신해 나갈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종인 박사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보수 진영의 리더는 한동훈이 현재로서는 현재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는 최적의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이번에 이제 연휴 기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박사와의 회동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국민일보에서 뭐 단독 기사 해가지고요,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갑재 대표는요,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활동을 통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은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보수의 정신에서 어긋났다, 일탈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날 이재명보다도 빨리 이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선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저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또 이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자맹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빨리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맹폭을 가하고 십자포화를 가하겠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CBS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요, 한판 승부에 나가서는요, 한동훈이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한 거,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을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이다.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났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도 만났다 했는데 또 늦은 오후에 들어서는요. 또 채널A가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도 회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연휴 기간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앞서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유인태 총장에게요, 자신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그 발표한 게 좀 성급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유인태 전 총장에게 그 당시 상황을 회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12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국민담화에서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이선 후퇴를 선언하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당에 일임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랑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동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근데 12월 7일 담화 후 정확히 닷새 후 12일에 12 또 담화를 내서 사실상 뭐 그런 것을 거부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의 말을 12월 7일 그걸 너무 믿고 좀 한 것 같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약간의 그 회한을 유인태 전 사무총장에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원로들을 이렇게 만나서 조언을 듣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 행보, 여의도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니냐,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뭐 돌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이번 주 말, 뭐 다음 주 초에 공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다. 2월 말, 3월 초 정도 또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한 또 친한계 의원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하튼 보수 우파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 애틋한 심정, 뭐 연민의 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이때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탄핵 심판이 이 변론기일이 다 끝나고 난 직후에 나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자신의 뭐 개인적인 의견을 또 친한 기자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도 어제 뭐 여러 그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공개 활동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타이밍이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너무 늦지 않게 공개 활동을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먼저 정계 복귀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계 복귀라는 것은 정계를 떠났다가
그러니까 뭐 은퇴 선언을 하고 정계를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정계 복귀인데 한동훈 대표는 뭐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 포기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잠시 휴지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이제 공개 활동 재개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뭐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 그래도 정확한 타이밍이 언젠지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점점 이제 공개 등판에 이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서 뭐 등판하면 또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는 반대 표시를 분명히 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제 저녁에 CBS 한판 승부에서 조갑재 대표와 같이 토론을 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몰라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를 알려면요. 다 답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했던 대표직 대표 최퇴임사 12월 15일이었죠. 12월 15일, 16일 뭐 그때인데 자 볼까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날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최우선 방안으로 생각하고 시도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까도 유인태 사무총장 만났을 때 대화 내용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12월 7일 담화를 닷새 만에 사실상 파기하고 탄핵이든 이 뭐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진짜 보수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부당한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시시비비 기다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키워드가 아마 진짜 보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제 뇌피셜이 아니고 바로 한동훈 대표의 퇴임사의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보수의 정신. 한동훈이 생각하는 진짜 보수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는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지당하고 그 앞으로도 계속 저런 기조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충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익에 충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에
충성하고 국익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친소, 인간적 친소 관계가 아니라 과연 이 헌법 가치와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그걸 따져서 암만 친한 사람이 한 것이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렷한 입장을 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 글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선거 관리에 부실은 있었지만, 뭐 속구리 투표라든가 이런 선거 관리에 부실은 있었지만, 작년 총선이든 2020년 총선이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3구 대선이든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한 그 사회적 갈등, 국론 분열,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투표를 폐지를 하고 오히려 본투표, 본투표 지금 하루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전투표 이틀, 또 본투표 하루 뭐 이렇게 되는데 사전투표를 폐지를 하고 본투표를 이틀 내지 3일로 늘리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선거 관리도 굉장히 간명해집니다. 선거 관리. 사전투표를 해놓고 한참 후에, 일주일 후에 또 본투표 해갖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사전투표한 걸 어디다 어떻게 보관을 했다가 또 두 개를 어떻게 합쳐가지고 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본투표를 이틀 내지 3일 하면은 굳이 따로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없고, 사전투표 관리 부실, 지난번에 뭐 속구리 투표라든가 이런 것도 뭐 발생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거기에 잠식당한다면, 빠진다면, 부안해동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요, 이 일부 강경 보수 세력 중에서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 막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한동훈에게 배신이란 무엇인가? 근데 저 글 보면요, 배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이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에게 배신이란 건요, 저겁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오히려 이 나라가 성취한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찬란한 업적, 또 거기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보수의 정신을 배신한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당사에 보면요, 건국의 이승만, 산업화의 박정희, 민주화의 김영삼, 세 분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이 민주화의 업적, 정치 군인 집단이었던 하나회를 전격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놨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이었다. 불가역적 민주화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내일 모레 그 언더 73 한 7분이 상도동에 가서 김현철 이사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현철 이사장께서는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진을 국민의힘이 당사에 걸어놨는데 요즘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우리 아버지 정신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의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받겠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김영삼 정신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란 건 무엇이죠? 보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견지해야 될 태도는요. 선배 세대들, 선대가 이룩한 그 업적, 그 훌륭한 업적이 있으면 그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겁니다. 선대의 업적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는 게 이게 보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김영삼 정신으로부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오히려 보수가 이룩한 업적, 보수의 진정한 정신 여기에 대한 배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약간의 회원도 써놨죠.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제 인생에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 질서에 있는 퇴진이라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탄핵 소추, 탄핵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그런 결정을 하면서 나는 곧 쫓겨나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쫓겨날 거를 알면서 계엄에 반대했고 이제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보다는 어떤 대의, 그다음에 보수가 꼭 지켜야 될 가치에 충성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다. 진짜 보수다 하는 거고요.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개 행보를 재개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입을 열면은 또 저러한 얘기의 연장선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